외동아들과의 결혼 쉽지 않네요. 정말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8년 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고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 부양까지 생각해서 부담이 안 됐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런 점 다 감안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며느리 노릇은 최선을 다해 했다고 자신합니다.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는 저에게 살갑게 대해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 말로는 분명히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했거든요. 원래부터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 타령을 하셨던 분이래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런 직업군에 있었고 제가 키가 큰 반면에 남편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키 큰 며느리를 꼭 좀 드렸음 하셨댔는데 제가 키가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가 결혼 허락차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게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한 번 퇴짜를 놓으셨습니다.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이 결혼 난 반대야. 하시는 어머님의 단호한 표정에 그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여쭈어도 대답 없이 그냥 묵묵부답. 그날 눈물 펑펑 쏟으며 나왔고 남편한테도 이별을 고했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부르시더니 그제야 결혼을 허락한다며 잘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시고모님께 들어보니 기선제압 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남편의 노력 덕분에 여차저차 다시 관계 회복했고 다시 결혼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한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며느리 된 거 과거 일 자꾸 끄집어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외동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신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게 참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랑 2달 동안 유럽 여행 가는 게 꿈이었다면서 거의 10년을 따로 돈을 모으셨다네요. 막상 아들인 제 남편은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고 엄마랑 2달이나 여행한다는 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우셨대요. 저도 얘기 들었을 때 서운했을 어머님이 이해도 갔는데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엄청 공주 스타일이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려야 한다고 2달이나 반나주로 붙어있는 건 곤욕이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네요. 남편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어머님이 남편에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셨다더라고요. 군대 가 있을 때도 어떻게 알았는지 직속 부사관에게 전화를 해선 밥 한 번 살 테니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하셨다네요. 뜨악할 만한 일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아들한테 하루에 전화도 4-5통은 거셨대요. 그래도 나름 착한 남편이 전화는 또 잘 받아들였다던데 어느 날 어머님 폰이 망가졌다고 SOS를 치셔서 가봤더니 어머님 폰에 번호가 아들 번호밖에 없었더랍니다. 아버님이고 친구고 가족분들이고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된 채로 남편 번호만 있었다는데 남편은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어머님은 워낙 의기소침한 스타일이라 친구분들도 거의 없으셨고 그나마 새로 사귄 지인분들도 몇 달 안에 떨어져 나가시는 듯 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어머님이 좀 공주 스타일이고 남 부려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어쩌면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건 괜찮아도 막상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에 거부감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귀하게 키우셨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금이야 오기야 불리며 자랐거든요. 억울해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시댁이 저희 신혼집이랑 꽤 가까웠기 때문에 왕래가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머님이 저희를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 거니까 어머님도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우리 새 가족인데 처음은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자주 보며 살붙이면 익숙해질 거다. 서로 노력을 하자.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해 볼 테니 너도 나한테 벽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주렴. 나도 널 편하게 대할게.
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그렇게 시댁에 가면 저도 팔 걷어붙이고 이 일 저 일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엔 분명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시고 설거지를 제가 했거든요. 저희가 방문하면 할수록 은근히 저에게 다 떠넘기시더니 결혼 반년 차쯤 됐을 때는 아예 밥솥에 밥도 안 앉혀놓은 채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니 저희 막상 도착했을 땐 어머님이 쌀 새로 샀다. 다용도실에 있어. 그걸로 밥 안 치면 된다. 라고 하시고 거실에서 제 남편 붙잡고 TV만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짜증내며 아니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니 우리 보고 차리라는 게 어딨어. 라고 했고 이왕 온 김에 대충 차리려고 남편이 손 걷어붙이며 밥을 안 칠라 치면 어머님이 쏜살같이 달려와 남편 등짝을 때리더니 왜 네가 하니? 우리 며느리가 밥을 얼마나 잘하는데 넌 잘 못하니까 하지 마. 내가 밥을 못하긴 왜 못해? 와이프도 일하고 오느라 힘들어. 그리고 엄마, 이제부터 밥 안 해놓으셨으면 우리 부르지 마. 여기가 가깝다고 해도 차로 30분 걸리고 다시 우리 집 가는 거 번거로워. 라고 남편이 딱 잘라 말했더니 서운하다면서 삐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앉아 밥 먹을 때는 제 앞에서 저 보란 듯이 남편 입에 고기며 생선이며 뼈 발라 넣어주셨고 남편이 기겁하면서 와이프 앞에서 왜 그러냐고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인데 뭐 어때? 하시면서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건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남편이 저 챙기는 게 되게 거슬리셨나 봐요. 남편이 살코기를 발라 저에게 한 번 준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봐. 지 평생 키워준 엄마는 밥을 먹는지 돌을 먹는지 관심도 없고 지 와이프 챙기기만 바쁘네. 이러시면서 또 삐진 티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갑자기 찬장에서 보리차를 꺼내서 당장 물 좀 올려달라고 시키질 않나 화장실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데 좀 가보라며 자꾸 자리를 뜨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다는데도 굳이 저를 콕 집어 말씀하셨고 그렇게 자리를 비우다 돌아보면 어머님은 저 보란 듯 남편 옆에 더 가까이 밀착해 앉아 밥을 먹고 계셨습니다. 그게 은근히 소름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머님은 은근히 저를 시켜먹지 못해 안달이셨고 무슨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 심부름 저 심부름 시키시며 똥개 훈련하듯 저를 부려먹으셨어요. 예를 들어 시고모님께 체리 한 박스를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시고모님께 가면 아무리 배를 눌러도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시고모님께 전화를 드리면 어디 먼 지역에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전화드리면 참 대구 가신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다. 미안해. 다시 갖고 와. 라고 하시길 일수. 그리고 어머님 피부에 뭐가 났다고 저더러 피부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니 거기서 무슨 10회짜리 레이저 시술권을 제 것까지 같이 끊으셨다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다니자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 모시고 피부과에 갔더니 제 것까지 결제하신 건 무슨 어머님 거만 달랑 결제해 놓으시곤 어머 내가 네 것까지 결제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쩌지? 근데 이거 정말 좋대. 10번 다 받으면 깐 달걀처럼 매끈해진다더라. 너도 같이 받자. 내가 차도 없는데 너 없이 여길 어떻게 오겠니? 내가 오늘은 카드를 안 갖고 왔는데 네 걸로 좀 결제해. 그럼 내가 돈 줄게. 라고 하시며 제 지갑에서 빼앗듯 카드를 꺼내 병원 직원에게 내더라고요. 진짜 말릴 틈도 없이 결제가 됐고 얼떨결에 어머님이랑 같이 관리를 받게 되었죠. 그 피부과 시술권은 80만 원이었는데 어머님이 주셨냐고요? 아니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한 7회 같이 다닐 때쯤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근데 피부과 시술권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민망한데요. 그때 돈 보내주시기로 하시고 제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제가 감사 인사까지 드렸는데 이런 건 확실히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또 깜빡했다면서 집에 가자마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현금이 없다면서 미루고 결국 10회 끝나면 주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날에도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정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피부과 시술은 받고 싶고 그러셨나 봐요. 차라리 돈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지. 그냥 주말마다 데려다 달라고 하셨으면 그러겠다 했을 겁니다. 제가 남편한테 말하니까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이제 어머님이랑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잘 말해두겠다고. 예전 같았으면 뭐하러 그래 냅둬 그럴 텐데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싸운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새로 들어왔는데 같이 다니지도 못하냐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남편은 와이프 힘드니까 감싸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게 어머님 심기를 잔뜩 건드린 듯 했어요. 어머님은 남편 보란 듯이 저한테 자질구레한 걸 더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뭐 누구한테 뭐 갖다 주라 이런 심부름이더니 이제는 시댁에 뭐 온수가 안 나온다, 베란다에서 물이 샌다, 선풍기 바람이 시원찮다 등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저를 시댁으로 다급하게 부르시더니 막상 시댁 가서 살펴보면 1초도 안 돼서 해결되는 것들. 보일러 전원을 안 켰다든지 선풍기 버튼을 잘못 누르셨다든지 그런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도 진짜 못 참겠어서 어머님이 부르든 말든 안 갔습니다. 일 바쁘다고 하고요. 진작 그래야 했는데 저도 은연중 착한 며느리병이 있었는지 웬만하면 어머님 부탁을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화도 더 끈질기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짜증이 나고 그래서 3번 하시면 1번은 안 받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댁의 발길이 서서히 끊겨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한테 진절머리 나기 시작했고 네이버에 고부갈등, 고부관계 이런 거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어머님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하니 저도 시댁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제가 짜증 부리니 남편도 제 비위 맞춘다고 눈치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어머님의 신경을 제대로 거슬리게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어머님 생신날 이야기입니다. 가기 싫어도 어떡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인데다 집도 가까우니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챙겨는 드려야 하니 7만 원짜리 효도 레터링 케이크를 맞춰서 현금 두둑하게 뽑아가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한 달 만에 보는 날이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으시며 오랜만이다 우리 아들 어디 잡아먹힌 줄 알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속으로 미워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삐딱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니 아버님이 뭘 그렇게 큰 걸 가져오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인데 기분 좋으시라고 특별한 문구 넣어서 케이크 좀 주문해봤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무거운 거 들고 오느라 수고했다. 라고 하시면서 남편 궁둥이를 팡팡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케이크 주문한다고 며칠 동안 신경 쓴 건 전데 수고한 건 들고 온 아들이라뇨. 그렇게 간단하게 파티를 하고 근처 소고기집으로 갔어요. 그것도 제가 예약했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님께서 아니 이렇게 으리으리한 곳에도 데려다주고 고마워. 우리 아들 덕에 간만에 소고기로 호강하겠네. 고마워 아들. 그러시길래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알아보고 예약한 거야. 난 이런 데 있는 줄도 몰랐어.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입을 딱 닫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여긴 인테리어가 별로네. 환기가 안 돼서 냄새가 나네 어쩌고저쩌고 하시곤 마음엔 안 든다. 남들은 며느리가 생신상 차려주는데 나더러 불쌍한 시어머니라고 했다 어쩐다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님이 생신상 받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나이 먹은 티 나는 것 같다고 손사래를 막 치셨어요.
그래서 고깃집 잡은 건데 이제 와서는 또 생신상 타령이란요. 말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입 다물고 고기나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고기 불판 앞에서 남편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 아니고 제 남편이요. 우리 아들 이 부분 좋아하지? 이 부분이 마블링이 죽이네. 아들 많이 먹어? 며느리 너도 많이 먹거라. 하시며 정작 마블링 죽인다는 부분은 다 제 남편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자연스레 저한테 다 넘겨줬고요. 그런 점들이 어머님 심기를 또 불편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갑자기 입을 꾹 닫으신 채 누가 봐도 삐진 티를 낭낭하게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끝내고 계산하고 나가려 하는데 무슨 고깃집 오픈 이벤트라고 사골국물 5kg을 나눠주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드신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받았고 자연스레 남편이 넘겨받아 챙겼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어머님이 제 등짝을 찰싹 때리시면서 너는 그 5kg 무겁다고 네 남편한테 들라고 시키니? 라고 하셨고 남편이 놀라서 왜 그러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나빠서 어머님, 제 남편이 좀 들면 어때서요? 그리고 말로 하시면 되는 걸 왜 때리세요? 라고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며 소리치시더라고요. 아니, 충분히 네가 들어도 될 만한 건데 뭐가 그리 무겁다고 우리 아들이 들게 만든단 말이야. 제가 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머님은 이랑 있을 때 무거운 거 아들 들게 안 하세요? 그건 얜 내 아들이니까 그렇고 어떻게 너랑 나랑 비교를 한다니?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는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올린 적 없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귀하디 귀한데 외동아들 데려가 살면서 어떻게 감사 인사 한 번을 안 하니? 내 아들 덕분에 너도 무거운 짐 안 들고 운전도 우리 아들이 다 해주고 공주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는 거 아니야. 안 그러니?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쟤밖에 없는데 얼마나 귀한 줄 뻔히 알면서 너 그럴 거면 나한테 우리 아들 사용료 꼬박꼬박 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도 저도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고 과묵하게 계시는 아버님마저 경악하시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며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한참을 벙쪄 있다가 제가 말했죠. 아들 사용료요? 그거 얼마면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홧김에 농담처럼 한 말 가지고 죽어라 달려든다면서 오늘 같은 날 며느리가 세무는 뜨고 대든다며 억울하다 우시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시다며 벼랑간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시더니 그래, 한 3천 정도면 되겠네.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3천만 원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 말 안 할 테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 저희 친정에서 8천만 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해주신 거예요. 형편이 그 정도인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머님은 귀한 외동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달랑 8천만 원만 해오냐 불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물 예단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며 명품 시계며 밍크 코트까지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셨거든요. 저희에겐 그게 너무 무리였고 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정도라 제가 파혼하려 하자 남편이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총대를 맨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이랑 엄청 싸웠다던데 그 일이 아마 어머님이 저를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되셨겠죠. 아무튼 그때 3천만 원 정도 예물 예단을 요구하시더니 급기야 이제는 아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바뀐 거죠. 얼척이 없어서 제가 또 한마디 할라 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급하게 데리고 가셨고 남편도 저한테 손발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겠다 하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열불 터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컴퓨터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더니 줄줄이 3장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날 회사까지 연차 내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들이닥친 거죠. 막무가내로 벨 눌러 기다렸더니 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나오시더라고요. 예의 없게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너 출근 안 했어? 네, 안 갔어요.
저도 어머님께 청구하러 왔어요. 뭐? 청구? 무슨 말이냐? 어머님이 아들 사용료 3천만 원 내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낼게요. 대신 어머님도 며느리 사용료 내세요. 이거 청구서거든요. 내역 찬찬히 읽어보고 그대로 저한테 납부하세요. 뭐라고? 며느리 사용료? 너 미쳤구나? 제가 읽어드려요? 그렇게 저는 밤새 만든 며느리 사용 내역을 읊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며느리 안부전화 요구한 값 350만 원, 시고모님께 심부름 시킨답시고 똥개 훈련한 값 500만 원, 시댁 전구 교체해드린 비용 10만 원, 원치도 않은 피부과 시술 비용 80만 원, 시댁 보일러 수리한 비용 20만 원, 툭하면 불러서 운전기사 시킨 비용 1,000만 원. 제가 끝도 없이 읽어대자 어머님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장을 줄줄이 읊고 마지막 줄까지 읽었습니다. 귀한 남의 집 딸한테 막대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 대가까지 합쳐 총합 1억 원 되시겠어요. 저는 3천 바로 입금해 드릴 테니 어머님도 바로 넣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손만 덜덜 떠시며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나와버렸고 남편한테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다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실망했으면 이혼 요구해도 된다. 바로 이혼해주겠다. 대신 나는 더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취급받으며 살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1년 반 정도 후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양가에서 받은 돈 모두 다시 되돌려드리고 딱 저희가 모은 돈이랑 낼 수 있는 대출 합쳐서 작은 평수 전세로 갔습니다. 시댁이랑은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로 떨어지게 됐고요. 명절 아니고서는 왕래도 자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그냥 그 동네 쭉 살으라고 하시는 거 남편이 바로 쳐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금 이 동네에 이사 오게 된 이유였고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랑 전화 한 번 다이렉트로 통화한 적 없어요. 명절에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서 다시 왕래는 하게 됐고요. 그나마도 구정이랑 추석 때 딱 하루만 갑니다. 어머님도 저한테 미안하다거나 딱히 그날 일에 대해 다시 언급도 안 하셨고 저도 사과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요. 엄청 껄끄러운 사이가 된 거죠. 어머님만 애달아 하시지만 자존심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오길 원하셨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편한 며느리가 되니 세상 편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흐르니 제가 그때 너무 했던 건가 싶기도 한데 다시 돌아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 번 지르지 않았다면 계속 어머님께 무수리 취급받으면서 무시당하지 않았을까요?